법을 만들고 거부하고 만들고 거부하고 돌고 도는 입법 전쟁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이 노란봉투법 방송 3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공개 요청을 했거든요. 여야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숨통을 끌어넣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화로 되는 방송상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에 대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혹여라도 방송 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인 숙청에 나섰던 과거의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자, 사실 민주당이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국면까지 갈 거다 좀 예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전에 이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의 경우에도 아무렇지 않게 거부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그렇게 예상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회사 측에서 노조의 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노조 자체가 무력화되고 그리고 작년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이 아마 생각나실 텐데 네. 그렇게 간접 고용 노동자는 파업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하자. 그러니까 헌법상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고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사실은 공영방송이 너무 여야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사진들, 그러니까 운영위원으로 확대해서 좀 그것을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관련한 학계들의 영향력을 키우자는 것인데 물론 이 법과 관련해서 이런 비판은 가능해요.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판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때는 하지 못했지? 그때 무엇이 주저됐지?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정권 교체를 하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랑 달라질 거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가 할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타당한 근거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글쎄요, 뭐 거부권 행사 저는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정책이나 이 법안들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대화 타협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좀 무리 없이 쓰실 수 있다.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비판이나 너무 네.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다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온전하게.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는 야당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대화 타협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던 야당도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라고 보고 네. 지금 우리 정치가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준 낮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와는 좀 수준 낮은 정치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서 여야 정치권 모두 저는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그 총선 준비 얘기도 딱 짧게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인재 발굴할 때 국민들 이야기 좀 많이 듣겠다고 했거든요. 잠깐 보고 올까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시거나 아니면 자원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국민의 눈높이냐 아니면 강성 지지층, 이제 소위 뭐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의 눈높이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만으로 예. 개딸 이야기 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보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으신 것도 되게 비판이 많던데 예. 사실 문재인 대표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해찬 대표 때도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문재인 대표 때는 김성곤 혁신위원장이 나중에 인재위원장 맞지 않았나요? 혁신위원장이었지만 그 인재영입 자체는 문재인 또 실무를 대표가 하셨죠. 직접 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자체는 비판할 부분은 아닌데 근데 이제 한간의 우려처럼 그러니까 친명계로 이 모든 걸 사실 인재영입 과정도 그것을 어떤
포장하기 위한 조치로 하게 된다고 하면 되게 우려가 되죠. 그래서 전 총선기획단에게도 그런 요청을 드렸는데 비명 친명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공천을 해야 된다. 네. 검찰과 싸우는 게 아니라 불평등과 싸우는 총선 어떤 실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결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요, 민주당에 훌륭한 청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럼 뭐 합니까? 다 수박 뚜껑 씌워가지고 관역으로 쓰고 있는데 예. 비명계 딱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당을 위한다면 그런 젊은 인재들을 좀 보시고 네. 비명계라고 낙인 찍지만 마시고 좀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